3군 합동 보건정책 전문가 과정, 오늘이 이제 세 번째 강좌입니다. 세 번째 강좌. 오늘 강사님도 정말 모시기 힘든 강사님입니다. 삼성, LG, SK텔레콤 같은 대기업과 방송사에서 최고의 인기 강사, 그리고 최고의 명강사로 인기가 높으신 유머 강사님입니다. 바로 한양대 신상훈 특임 교수님입니다. 간단히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신 이후에 촌철살인의 유머로 대한민국을 웃겨온 대표적인 코미디 작가로 활동하셨습니다. 2004년에는 KBS 연예대상 최우수 작가상을 받으셨고, 지금은 토킹 스피치 대표로 활동하시면서 전국 단위로 다니시면서 대중 강연을 아마 가장 많이 하시는 강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정말 바쁘신 분이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쫙 날릴 수 있는 재미있는 강연을 해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우리 신상훈 교수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금 소개를 듣고 있었는데 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전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고 또 우리 이만수 감독님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LG? 냉장고 사러 LG 갑니다. 요즘은. 옛날에 한창 잘 나갈 때는 이제 강의를 하러 갔었죠. 근데 이제 오늘도 보니까 그 LG 대강당하고 의자 색깔이 똑같은데 요 맨 앞에 계셨던 분이 LG의 구본봉 회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 한 10군데 탑 랭킹을 쭉 제가 강의를 다녔지만 회장님이 직접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맨 앞에 계셨던 데는 LG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냉장고도 LG만 사고 세탁기도 LG만 사고 에어컨도 LG만 사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강의가 딱 끝나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요 무대로 저벅저벅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회장님이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아유 신 교수님 안 바쁘시면 저랑 차 한잔 하시죠. 근데 제가 마침 고강의 끝나고 또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회장님하고 차를 마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 한잔 하러 가시죠. 근데 그냥 저벅저벅 가시는 게 아니라 제 손을 이렇게 잡은 상태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사모님이나 남편 손 잡고 다닙니까? 네? 오, 여기도 양관식이 몇 명 있네. 아니 결혼식장에나 이렇게 손을 잡는 거지 결혼한 다음엔 대부분 다 손을 놓고 다니는 게 요즘 부부인데 회장님이 내 손을 잡아줬으니까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쌍둥이 빌딩 쭉 꼭대기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와 경치가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망원경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회장님 저 망원경으로 저 건너편 레미안 아파트 들여다보는 게 취미신가요? 그게 아니고 여기 서강대교에 새들이 참 많아요. 그거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뭘 관찰하는 걸 좋아하냐면 그 사람 책상이나 책꽂이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 그걸 관찰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 방에 들어갔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좀 잘 보여야 될 그런 참모 총장님이 됐든 누구든 하여튼 딱 그런 방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관찰해야 될 건 그분이 현재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이 그분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은 굉장히 여러분이 점수를 많이 딸 수가 있어요. 회장님 책상에는 골프책이 있더라고요. 회장님 골프 좋아하세요? 아유 좋아하지요. 우리 신 교수님도 좋아하시지요? 아니요. 전 골프 싫어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럼 여러분 데리고 골프장 갈 것 같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높은 사람이 골프장 가자 그러면 이제는 거절해야 돼요. 골프같이 쳤다가 인생이 어떤 사람들 봤잖아 우리가.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네라고 안 하고 노라고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랬더니 그분이 당연히 뭘 물어보겠죠. 자, 여러분 같으면 골프 싫어하는데요? 그럼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왜 싫어하냐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반, 뭐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대화를 좀 잘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 난 그런 방법을 조금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말 많은 애들, 말 공장 애들하고 30여 년을 같이 살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사는 직업이 누굽니까? 정치인. 아이고, 정치인들이 의외로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치인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정치인은요, 자기들이 돈 될 때만 입을 열어요. 근데 돈이 안 돼도 그렇게 입을 열고 다니는 직업이 있어. 개그맨들. 저는 이제 코미디 작가로 오래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항상 다니다 보면은 매사가 즐거워. 매사가.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저희들은 여러분 카드에다 사인하죠? 우리는 그냥 A4 용지에 사인하고 그냥 나와요. 그 정도로 대우받고 살았는데 얘네들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대화의 기술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싫은데요? 저 골프 별론데요? 라고 말한 이유는 그 다음 질문을 저는 예상했고 그거에 대한 답을 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은요, 무조건 짧게 유튜브도 그래요. 아니 그냥 뭐 쇼츠로 끝날 얘기인데 그냥 15분 20분 늘려놓으면은 어우 정말 짜증나잖아요. 제 결론만 얘기할게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대본이 다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답이 뭔지 그거에 대한 답을 갖고 사시냐 이거예요. 아니 왜 골프를 싫어하세요? 아유 요즘 드라이버 거리가 많이 안 나와요. 150도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신 교수님 위해서 50m 더 날아가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요? 볼에다가 사모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50m 더 날아가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그냥 저 웃기려고 하는 소리야? 이러고 말았잖아. 나는 그때 내가 알던 조크였지만 미친 듯이 웃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회장님이. 제가 차를 타고 수원으로 강일 갈 때 한남대교 좀 지나가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비서실장한테. 와, LG는 비서실장이 상무더라고, 상무. 회장님이 골프를 같이 치고 싶어 하시는데 다다음 주 토요일이 좋으세요? 일요일이 좋으세요? 난 거기서 또 하나의 이 대화의 법칙을 깨달았어요. 무슨 약속을 잡더라도 야 다음 주 금요일 날 몇 시에 와? 그럼 얼마나 권위적으로 보여요. 아랫사람들하고 무슨 약속을 잡더라도 다음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중에 뭐 마음에 드는 건 어떤 게 있어? 하고 이렇게 초이스를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얼굴에 미스코리아급의 미인하고 결혼해서 산다 믿으시겠어요? 거의 안 믿는 눈치인데 저는 저랑 같이 데이트할까요? 그럼 다들 아니요, 싫어요, 됐어요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연극 좋은 게 들어왔는데 연극 보러 갈래요? 영화 보러 갈래요? 그럼 그 여자친구는 내 얼굴 안 쳐다보고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영화를 봐야 되나? 연극을 봐야 되나? 이렇게 초이스를 줘야 돼, 초이스. 항상 미팅 같은 데 갔을 때도 돈가스 먹어 이게 아니에요. 돈가스 좋아하세요? 비육가스 좋아하세요? 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세요. 그럼 대부분 다 저랑 만난 여자들은 비육가스를 시켜요. 비유가 상한다 이거겠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초이스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래서 회장님하고 같이 볼을 친 적이 있는데 전 여기도 딱 서보니까 와, 갑자기 이 빨간색 의자가 그때 기억을 되살려줍니다. 전 사실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하려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원래 강사들은요, 첫 번째 무슨 말로 강의를 시작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오다가 휴게소에서 대본을 좀 생각했어요. 자, 오늘 내가 첫 마디를 뭘로 얘기를 할까? 여러분 한의사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아유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밥이 보약이죠, 밥이. 그럼 한의사들이 좋아하겠어요? 치과 의사들한테 아유 이가 없어 잇몸으로 사는 거야, 잇몸으로. 그럼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뭐 좀 좋은 얘기 없을까? 그래서 지인 찬스를 썼어요. 지인 찬스. 여러분들의 좀 상관이 될 수도 있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계룡대에 있는 그 장교님들이 좋아하실까요? 하하하. 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이분들에게 제일 듣기 좋은 얘기는
그 진급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우 전부 별 다실 뿐이네. 막 이런 얘기를 좀 해주라는 얘기예요. 별. 국방부가 인정하는 별, 법무부가 인정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별 하나를 따야 될 거 아니야. 별 하나를. 사실 저는요, 여러분한테 이제 인사할 때 단결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랬었어요. 자, 단결 그러면 아, 저놈이 어느 부대 출신이다. 딱 이제 아셨죠? 저 어디일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에? 7사단. 아, 아닙니다. 7사단 아니에요. 정답은 2사단입니다. 2사단. 미 육군 2사단. 카투사. 카투사들은 단결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왜 갑자기 내가 카투사라니까 얼굴들이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야? 사실 저는요, 카투사를 가게 된 것도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우연.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계획한 대로 되는 거는 개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오히려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 이게. 내가 계획한 대로, 여기 뭐 솔직한 얘기로, 뭐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된 사람이 누가 있어?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오늘 맛있는 걸 오늘 준비해 주셨어. 여러분, 솔직히 저는 한 10여 년 동안 이 강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 계속 불러주는 게 너무도 감사한데, 이게 왜 계속 제가 오게 됐냐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 아마 강의 평가 이런 걸 쓸 겁니다. 그러면 강의가 마음에 들었다 하는 1, 2, 3등 위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속 바뀌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10여 년 동안을 그 1, 2, 3위 안에는 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올해도 뭐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밀어붙이면 돼. 어쨌든 이렇게 제가 강의를 쭉 하면서 항상 마음이 아팠던 게 저 밖에다가 그냥 식사라고 준비해 놓은 게 전부 빵 쪼가리야. 우유하고 빵. 근데 이번에 싹 바뀐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김밥하고 맛있는 걸 드셨으니까 아이고 당연한 걸로 지금 드셨지. 제가 10년을 이걸 했는데 작년 이전까지는요 전부 빵 쪼가리. 그 단팥빵하고 제일 싼 거 있잖아. 그 싼 거. 성심당 빵도 아니야. 그 제일 싼 것만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이걸 먹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뀐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맛있는 거 먹었다고 설사나 배탈이 안 날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건 이 빵의 문제, 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인 거예요. 네가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지난번에 단팥빵을 먹었더라도 그걸 먹고 또 맛있고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내가 60이 넘은 나이에 깨달았어요. 삶을 즐겁게 사는 방법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이냐,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능력이 있나 없나? 자, 맛있는 거 지금 드셨지만 짬뽕하고 짜장을 제가 이제 주문을 할 겁니다. 자, 한번 주문을 받아볼게요. 짜장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짜장이다. 오케이, 손 내리시고. 난 짬뽕이다 하시는 분, 짬뽕. 오, 국물이 좀 더 드시고 싶구나. 오케이. 이렇게 주문을 받아보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머릿수와 그릇수가 맞지를 않아요. 손을 안 드는 새끼들이 꼭 있어요. 그럼 막상 음식이 오면 이 새끼들이 제일 먼저 갖다 쳐먹어요. 그럼 난 손을 들고도 부족해. 뭐 없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부분들 왜 그런지 알아요? 내 거를 누군가 더 처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제일 난리예요. 뭐니 해도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연락이 오면은 지금은 좀 안정이 됐지만 계란 하나 값이 거의 1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1,500원까지 계란 하나래.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빵값도 올라가고 김밥값도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계란을 한국에서 수입해 갔었잖아요. 그 정도로 미국이 난리가 났다고. 더군다나 지금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대통령을 이제 미국은 또 탄핵하겠다고 50개 주에서 계속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딱 3개월도 안 됐는데. 왜? 바로 피부에 느껴지거든.
아니 내가 아이폰을 뭐 예를 들어 150만 원, 200만 원에 샀는데 이걸 5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누가 열받지 않겠어요. 당장 코스코나 뭐 월마트 같은 데 가면은 피부에 와닿는 물가가 너무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를 막 불태우는 그런 일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야, 잘못했어. 왜 그런 게 일이 있어? 하고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부정하실래요?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방법을 찾으실래요? 예를 들어, 자, 국채 문제도 또 발생했죠? 오늘 또 터진 뉴스 알죠? 우리나라가 원래는 올 10월쯤 되면은 그 세계에서 인정하는 나라로 딱 쳐줘가지고 국채도 팔 수 있는 그런 등급으로 딱 올려주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야, 한국, 너희들 내년까지는 못 올려주겠다. 기다려라. 이게 빠꾸가 된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일본 놈의 새끼들이 그거 반대했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당연히 환율도 올라가고, 이제 우리도 물가가 뛰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내가 처신하고 살 것이냐. 여기 답이 다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긍정적인지 아닌지 또 테스트 해볼게요. 자, 손바닥이 하늘로 가게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전 마이크를 잡고 있잖아. 양손으로 좀 해줘. 양손으로. 생각이 좀 있어야지. 난 장교들이라고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장교가 아닌 것 같아. 별들인 것 같아. 다 별들. 자, 주먹을 말아주시고 팔뚝을 5번 힘차게 접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상태에서 그대로 제끼세요. 그 다음에 팔뚝을 접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됐어. 거기까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말 긍정적이야. 제끼고 접으라고 그러면 접으면 돼요. 접으면. 근데 부정적인 애들은요, 저 새끼가 내 팔을 부러뜨리려나 보다 그러고 안 접어. 막 이러기도 하고 말이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듣고 내가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선택을 해라. 이게 일단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진리예요. 자, 세상은 셋으로 나뉩니다. 뭘까요? 자, 우리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번째 앉으신 시계를 지금 보시는 저 안경 쓰신 분, 맨 이쪽에. 저렇게 시계를 보시는 분은 두 가지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새끼 언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시계를 봤다든가, 이 재밌는 강의가 끝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시계를 봤든가, 전자예요, 후자예요? 너님, 시계 보시고. 후자, 그렇지.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 할 수 있는 저 능력, 저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상을 셋으로 나누면 뭡니까? 좋은 놈, 이상한 놈, 나쁜 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분 주변에 좋은 놈, 이상한 놈, 나쁜 놈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걸 물어봤더니 전세, 사골세,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 양반은 이제 이사 가려고 막 생각하는 거고. 세상을 이렇게 오늘 봅시다.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살아요. 자기만 알아, 자기만. 어떤 사람은 또 나만 알아, 나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자. 아까도 여기 앉아있는데 누가 소통이야 오늘 강연 주제가. 그래, 소통 못하면 꼴통되는 거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더란 말이에요. 세상 살아보니까 뭐든지 다 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나와 너와 우리에 대한 걸 확실히 먼저 깨닫고 가야 돼요. 자, 제 소개를 잠깐 더 드리자면 저는 연극영화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방송 작가를 알바를 시작했는데 이게 저의 본업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알바 해가지고 원고 하나씩 써주면은 10만 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4주 써주면은 4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삼성그룹 신임 초봉이 한 30만 원쯤 할 시절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시작한 방송작가 알바가 제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PD가 날 부르더라고요. 신 작가님, 왜 그래? 죄송하지만 다음 턴부터는 제가 딴 작가랑 일할게요. 하하하.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같으면 야,
서수민, 네가 날 잘라, 씨,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저에게는 좋은 대본이 있었어요. 아, 그래. 언젠가 잘릴 수 있지만 그게 널 줄은 몰랐지만 그래. 이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대사가 있지. 아하하. 야, 수민아. 너 때문에 내가 휴가 가게 생겼다, 야.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방송작가 해가지고 한 번도 못 쉬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아주 편하게 유럽 여행 좀 가야 되겠다. 하하하.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서수민 닮은 인형을 사가지고 막 바늘로 찔렀어요. 너 때문에 내 잘렸어. 그러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던 전화가 뚝 끊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친구로부터 글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세탁해서 자식한테 줬대요. 여러분, 요즘 그 큰 빵집들 있죠? 수십억짜리 빌딩진 빵집. 그거 왜 생기는지 알죠? 그거 다 세금 없이 물려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빵 팔리지도 않아요. 거기 아침에 가보세요. 불륜 몇 쌍 앉아있고 별로 팔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빵집이 여기저기 세워지는 이유는 자기 수십억 세금 떼끼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자기 자식을 거기 직원으로 넣어놓고서 5년만 지나면은 그냥 쓱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중에서 돈 많이 번 사람 없을 거야. 있으면 도둑놈이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돈 많은 번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세금 절세하고 막 그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는지 알아요? 내가 한 번은 선거날이야, 선거날. 강의를 해달라고 들어왔어요. 그 웨딩의 전당이라고 봉은사 옆에 있는 거. 무슨 뭐 선거날, 노는 날 강의야? 딱 갔더니 강남에 있는 알짜 부자들 한 100명이 앉아가지고 절세하는 법. 그 당시가 이제 노 모시기 대통령 때인데 그 노 모시기 정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절세하는 법, 땅 투기하는 법 이런 걸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유머 강의라고 해서 그냥 껄껄껄 웃어 넘길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잘리고 난 다음에 뭐 해서 먹고 살까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평소에는 오지도 않던 전화야. 여기 카이스트의 배보경 교수인데요. 신상훈 작가님이세요. 예, 그런데요. 5월달에 오셔서 강의 좀 해주세요. 예? 전 강사가 아닌데요. 작가입니다.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서수민 PD한테 전화해서 김영건 씨 제일 비슷한 분 추천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전전달에 김영건 선생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KBS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배보경 교수가 서수민 PD한테. 내 수민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수민아, 나 강의도 안 하는데 왜 날 추천했니? 그때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만약에 나를 잘랐다고 내가 막 화를 냈어 봐. 내 생각 났겠어요? 근데 웃어가면서 너 때문에 휴가 가겠다. 야하하. 그러니까 미안했던 거야. 미안했던 거야. 여러분, 제가 좀 살이 빠졌습니다. 저보다 그전에 좀 더 뚱뚱했는데. 무슨 약을 썼냐고요? 무슨 다이어트냐고요? 충격요법으로 살을 뺐어요. 지난 2월 달에 영국 갔다가 소매치기를 당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팍 충격이 와가지고는 5kg가 쭉 빠지더라고. 충격을 받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막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제일 기분 나쁜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나 소매치기 당했어. 그럼 열에 8, 9번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얼마나 털렸어? 얼마나? 지가 갚아줄 거야? 지가 도와줄 거야? 그것도 아니면서 왜 내가 얼마 털렸는지 그걸 물어보냔 말이야. 친구야, 돈 좀 빌려줘. 그럼 제일 멍청한 놈들은 얼마나? 어디다 쓰게?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근데 없어. 그걸 왜 물어봐? 그럼 그걸 왜 물어봐? 그래서 저는 서수민 PD가 소개한 그 강의를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저희 첫 번째 강의였죠. 가면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오실 분들 명단 좀 주세요. 그랬더니 최고의 과정 강의라서 그분들 검색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 네이버에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명단을 받아가지고 검색을 해야 됐는데 안 했어요. 어차피 나오질 않잖아. 나오질 않잖아. 그래서 그때 나온 분 중에 그 중소기업 중앙회의 부회장님이신가 하는 분인데 마침 강의 날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경희대 밑에 있는 빵금터에서 케이크를 사들고 올라가서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문제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하하하. 28일이 있는 달이 1년 중 무슨 달입니까? 우리 맨 앞에, 우리 회색 패딩 입고 계신 분. 네. 자, 28일이 있는 달, 1년 중에 무슨 달? 오, 정답이야. 12달 다 있어. 근데 보통 멍청한 사람들은 2월이요.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보는 게 좁은 거야, 보는 게. 12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그분이 맞추게 한 다음에 선물! 그러고서 초에 불을 붙여가지고 조교가 딱 들고 오게 했어요. 그 노래도 불러드렸어요. Happy birthday to you.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감동을 먹는 거예요. 와, 우리가 같이 저분하고 2달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 나는 저분이 생일인 것도 몰랐는데 오늘 처음 온 강사가 생일 케이크를 사왔네? 그 회사 중에 3군데가 저를 강의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퍼지고 다단계식으로 넓혀져가지고 한 10년 동안 강의를 해서 잘 먹고 살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초청을 해서 대학 교수도 되고 특강 강사도 하게 되고 이런 좋은 일이 펼쳐진 거예요. 시작은 어디죠? 나를 잘랐던 그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은 군복 입고 계시지만 다음 달에 벗을 분도 계실 테고 1년 후에 벗을 분도 계실 테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괴로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명 육사 나오신 분인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그분이 드러날 것 같아서 그분이 어찌저찌 해서 지금 미국에 가 계시거든요. 지난 겨울에 만났어요. 만나고 얼마 전에도 전화 통화했어요. 그분이 누구 밑에 있었냐면 김용 X 그분 밑에 비서실에 있던 분이에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분 참 똑똑하고 괜찮으신 분인데 요즘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분이 왜 저렇게 됐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이런 사건 겪으면서 여러분들 다 이제 인맥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들었잖아. 여러분 중에도 버스 탄 사람 있나?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관련돼 가지고 다 이 사건을 알게 되면은 그분들이 무슨 괴물들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옆에 괴물이 앉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니까? 오늘 아침 에어서울에서 제주도 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비상문을 열어가지고 활주로 택싱 하다가 비상문을 열어가지고 못 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조건 비행기 탈 때는 돈을 좀 내더라도 비상구 옆에 앉으라고. 비상구 옆에. 문을 꼭 잡고 있으라고. 문을 꼭 잡고 있어. 그래야 여러분들 비행기 뜰 수 있다고. 근데 난 진짜 우리나라 못마땅한 건 이 사법 시스템이야. 여러분 상식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선택을 잘하라고 그랬죠. 자, 비행기 비상구 문을 열어가지고 그런 사건을 쳤어.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우리나라 형벌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맞추는 분께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자, 어느 정도 형벌이 내려집니까? 벌금이 얼마든 몇 년 살든 얼마일 것 같아요? 벌금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와, 이렇게 잘 알아? 본인도 한번 찍었어요. 찍은 것 치고는 잘못 찍었어. 집행유예 정답이에요. 정답. 아니 그런 사고를 쳤는데도 그 23년도에 왜 그 한 남자애가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문제 생겼잖아요. 3년에 5년 집행유예 받고 나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안 생기지. 어쨌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강 강사를 계속 하다가도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크루즈 엔터 PD를 하게 됐는데 이건 내가 보니까 여러분 중에 크루즈 탈 사람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자, 있더라고. 현이 오셨나?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셨나? 저랑 이렇게 이제 알게 된 분이에요. 한 3년 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았다 들은 거야.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쭉쭉 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유머 메일이라는 걸 써보내드리는데 제가 지난해에 홍콩에서 한국에 오는 크루즈를 60만 원인가에 이제 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싸잖아. 3박 4일이 60만 원이면 크루즈 거저지, 거저. 근데 그분이 마침 그걸 보시고 오셔가지고 저랑 3박 4일 동안 크루즈를 같이 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건 참 대단한 거야. 그분도 고마워하시더라고. 특히 누가 고마워했냐면 사모님이 고마워했어요. 사모님이 신교수님 덕분에 그때 강의도 잘 듣고 크루즈도 잘 타고 감사해요.
근데 그 남편분은 육군 뭐 중령인가 그런 분이 이렇게 매몰매 그렇게 심하게 3박 4일 동안 이틀을 방 안에 침대를 붙잡고 꽥꽥거리더라고. 건강해야지 좀.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거는 뭐냐면 나는 원래 내 꿈이 영화 감독이 꿈이었어요. 아카데미상 그거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길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영 딴 길로 돌아오고 있어. 그래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 어찌 보면 벌루도 보이고 어떤 거는 형벌루도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나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난 깜빵에서 4개월 동안 살았다. 깜빵에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돌이켜보면. 아무도 건들질 않아. 책만 보고 때되면 밥도 갖다 주고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뭐 누명을 썼든 어떻게 됐든 잘못해서 그렇게 막 깜빡까지 가더라도 그때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건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래. 깜빡에 있더라도 내 마음을 바꾸면 이게 천국이 되는 거야. 이게 천국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누군가? 대표로 요 맨 앞에 앉아 계신 분, 저는 이제 딴 분들은 안 시킵니다. 이렇게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이거든요. 저런 분들한테 물어봐야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물론 이제 자리가 없어 늦게 와서 앉은 사람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앞에 계신 분, 자 계속 말해보세요. 네, 당신을 소개할 수 있는 단어 3개. 나를 소개하는 단어 3개. 뭡니까? 그러니까 이름 그러면 이름이 다 똑같잖아. 본인을 이름, 직업, 나이. 오케이. 그 옆에. 요거 편집해 주세요. 요거 편집. 네, 자, 그 옆에.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단어. 너요, 너. 네. 아유 겸손하기도 해. 저요. 군인, 그렇지. 이런 걸 얘기한가, 이런 걸 무슨 이름, 직업, 나 이런 게 아니고 군인이지, 그렇지, 군인. 와, 이분은요 자기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군인, 본인은 이름, 군인인 걸 망각하는 거야 지금. 그 회색, 그 뭐야 그런 걸 입고 다녀? 군바리 같지 않잖아. 자, 군인, 그 다음에 또 뭐야? 가원. 에? 외국 분이세요? 에? 심리학자. 그렇지. 심리학자. 심리학자. 또 저장. 책 쓰는 저자. 예. 봐봐. 이 3가지를 통해서 저분은 전혀 가족을 생각 안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애새끼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냥 자기 책 쓸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군인으로 그냥 진급만 하면 되는 거야. 막 그냥.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는 단어, 나를 나타내는 단어 3가지만 딱 얘기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쯤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난 사실 이런 거 싫어해요. 우리 시절엔 이런 거 필요 없었다? 혈액형으로 다 돼. 혈액형으로. 자, A형 손 들어봐. A형. 소심한 사람들, 소심한 사람. 손 내려. A형인데 손도 안 드는 사람도 있어. 더 소심한 거야. 그다음에 O형. 이거 자애롭고 말이야. 야, 이 사람들이 성공한다니까? 이 반장형이야, 반장. 막 남에게 퍼주고 말이야. O형. 그 다음에 B형. 이 또라이들. B형, 또라이들. AB. 변태. 우리 확실히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뭘 MBTI 막 이런 걸 한다고. 짜증나. 이런 거 몰라, 난 잘 몰라.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 할게요. 자. 나는 고등학교 때 유명했다. 맞으면 E, 틀리면 I야. 이제 잘 기억하세요. 내게 뭔지. E냐, I냐. 그 다음에 운동, 스포츠를 내가 매일 한다. 그러면 주로 이제 S겠지.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하면 T, 못하면 F.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방이나 책상이나 이런 게 깨끗이 정리되어 있으면 J, 아니면 P. 자, 됐죠? 자, 생각했죠? 그러면 이게 바로 여러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거야. ENJT. 여러분들은 리더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도자형이거나 저쪽 사업가형, ESTJ나 이런 게 참 좋은 거야.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ENTJ하고 ESTJ가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 평균적으로. 자,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몇몇 사람들은 아유, 난 꼴찌야. 난 INFP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실망하실래요? 아니면은 까짓거 뭐 나도 ENTJ가 되면 되잖아. 고등학교 때 까짓거 유명했던 걸로 치면 되잖아. 씨. 지금부터 나는 유명해지면 되는 거야. 어? 고등학교 다르치 들어왔다 생각하고. 운동 안 하던 거내 매일 해야지. 씨, 까짓거. 나도 S야 S. 수학? 뭐 까짓거 어려워? 미분적분 분수부터 다시 하면 되지. 뭐 수학 잘해. 어? 그래, 방이라도 치우자. 방이라도. 어?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여러분에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딱 막히는 벽이 있어. 이겁니다. 과연 갖고 태어나는 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나의 노력, 나에게 주어진 환경, 이걸로 인해 내가 변하는 게 많을까요? 이게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참 모르겠는 질문이야.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볼게요. 자, 무조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갖고 태어나는 DNA가 중요한 거야. DNA가. 어? 나는 DNA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아니야. 쌍둥이도 똑같은 DNA를 갖고 태어났어도 노력을 달리하면 바뀌더라. 난 그러니까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해.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어. 자, 1번 DNA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번 나 DNA가 중요해. 안 되는 새끼는 안 돼. 어? 드론 보면 알잖아. 딱 보면 알아. 손 내리시고. 아니야. 난 환경. 후천적인 노력이 중요해. 환경. 오케이. 손 내리시고.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여러분 강의료가 싸도 매번 오는 거예요. 이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 이런 환경이요. 딱 두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처럼 군인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간부들 강의를 가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간부들 강의를 가면. 특히 제가 삼성 사장단 강의를 했다. 이걸 아까 소개할 때 말씀하셨나요? 그 중요한 걸 왜 빼놨어? 삼성 사장단 강의. 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어? 2번씩 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2번씩 간 사람은. 어? 저 거기 가자마자요. 굉장히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왜 LG만 있는 줄 알아요? 냉장고, 세탁기가 전부 LG예요. LG. 어? 왜냐하면 제가 딱 삼성 폰 내가 갤럭시가 잘못돼서 들어갔더니 그 멀끔하게 잘생긴 직원이 손님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삼성 폰 잘못이 아니라 프로그램 문제니까 구글에게 얘기하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옆에 있던 LG 더 베스트 샵에 이 폰, 삼성에서 산 폰을 갖고 들어갔더니 그냥 키도 작고 막 곰보처럼 생기고 못생긴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아유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아유 저렇게 해보실까요? 아유 이제 됐네요. 자기가 팔지도 않은 걸 해결해 주더라고. 어? 그러니까 삼성 여러분들 정말 스탠다드로 잘 뽑고 똑똑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미가. 어? LG는 강의 가면 끝날 때 꼭 뭐라도 싸주고 수건이라도 들려주는데 삼성 너희들은 강의료는 좀 더 줄지 몰라도 맨날 빈손으로 버려. 빈손으로. 어? 그런데 그때 새로 나온 갤럭시 S7을 나한테 딱 주더라고. 사장이요. 눈치채더라고. 근데 S7이 커진다는 그게 그 폰이야. 그래서 마누라 줬어. 마누라. 어쨌든 방금 전에도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서로 이게 정답일지언정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잖아. 엄마한테 다시 기어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러면 그래 노력하면 돼. 요 마인드 갖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 나시면 그 넷플릭스에서 폭삭할 수다만 보지 말고 요 어느 일란성 셋쌍둥이의 재회라는 1시간짜리 다큐도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앞으로 리더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비라는 친구가 그 아빠는 의사고 엄마는 변호사인데 대학을 딱 입학을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이 애들이 전부 자기한테 와서 안녕, 반가워, 이러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와, 이 학교는 굉장히 친화적인가 봐. 모두 나한테 와서 인사하네. 근데 어떤 친구가 오더니 야, 너 에디 아니야? 아니야, 나 바비인데. 야, 너 작년에 여기 다녔던 에디 아니야? 알고 봤더니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작년도 1년을 학교 다니고 이번 학기에 휴학을 한 거예요. 그 모든 친구들이 이 바비를 에디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뭐야? 나랑 똑같은 애가 뉴욕에 살고 있어? 한번 가보자. 그날로 바로 차를 몰고 그 뉴저지에서 뉴욕까지 한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막 가는 중이야. 경찰이 와서 잡았어요. 과속 딱지를 막 띄려고 그랬더니 사실은요 이런 일이 있어서 쌍둥이가 있나 봐요. 가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러냐고 딱지도 안 찍고 막 보내줬대요. 그 딱 밤에 도착을 해서 뚱뚱뚱 문을 두드리니까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가 문을 열고 나오더래요. 그 애가 이제 에디였어요. 얘는 이제 중류층, 아빠는 군인, 여러분처럼 군인이야. 그리고 엄마는 이제 학교 다니던 선생님이셨고, 둘이 만나가지고는 이게 그냥 히트를 쳐가지고 뉴욕타임즈에도 나오고 막 그냥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근데 하루는 데이빗이라는 친구가 그 신문을 들고 와서 야, 너랑 똑같은 애들 쌍둥이들이 지금 만났대. 이 사진 봐. 너랑 똑같아.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세 쌍둥이였던 거예요. 근데 보셔서 알지만 이 데이빗이라는 애는요, 하류층, 이민자 가정, 마켓을 하는 그런 영어도 잘 못하는 아버지 밑에서 크고 있는 그런 하류층 아이였어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다 영화 보실 걸로 알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세 명을 일부러 유태인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나는 아까 심리학자 저분이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이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심리를 갖고 장난을 치는 거야. 그분도요, 야, 사람은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야? 환경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20년, 30년 프로젝트로 몰래 세 쌍둥이로 태어난 애를 각각 얘네들 몰래 환경이 다른 세 군데에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매번 그냥 입양한 아이들 저희가 팔로우업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을 계속 관찰을 했던 거예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근데 이제 그거에 관련된 자료가 다 파쇄되는 관계로 이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했던 그런 프로젝트 같다는 그런 의심도 있어요. 사실 궁금하잖아. 사람이 딱 태어나서 그냥 갖고 태어난 대로 그 DNA 따라 살아가는 건지, 환경에 따라 그 아이가 좀 변할 수 있는 건지, 교육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옛날엔요 학교가 그랬어. 선생님이 애를 만들어주세요. 아니 부모가 못 만든 애를 왜 선생한테 보내? 요즘은 군대를 보내. 애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애들 들어와서 군대에서 사고 치면 난 진급도 못하고 잘리고 말이야. 애 하나 문제 생기면 얼마나 여러분이 피해를 봐.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애가 랜덤으로 들어오니까 어디서 어떻게 지뢰가 터질지 모른다고. 그 순간 오늘을 기억하세요. 이게 그 순간이구나. 나에게 이 지뢰가 왔지만 이걸 내가 잘 관리하고 잘 피해 나가면 이게 오히려 나한테 폭죽이 될 수 있겠구나. 축복이 될 수 있겠구나. 바꾸면 돼요. 바꾸면. 근데 이 세 아이 중에 한 명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해요.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과연 이 세 아이 중에 자살을 한 아이는 어떤 집안 아이일까?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어떤 아이? 자, 난 바비가 자살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바비. 상류층. 손 내리시고. 이제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다 상류층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제 상류층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괜히 어떤 그 질투만 있고 말이야. 상류층 새끼들이 애 죽였을까, 상류층. 나처럼 착하게 안 키웠을까, 저 상류층. 돈만 있지, 저 새끼들 말이야. 여러분, 그 택배 기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강남에 있는 상류층 아파트를 가는 걸 더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해외에서 막 좀 유학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추석 때나 크리스마스 때 되면요 선물도 주고 막 그래요. 그 애가 딱 엘리베이터 타면요 그 애한테 아저씨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이게 상류층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중류층 엘리베이터 타잖아.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죠? 택배가 왜 엘리베이터 타요? 계단으로 가, 계단으로. 이런다니까? 아니다. 중류층에서 나는 이 아이 에디가 자살했을 거다. 중류층. 손 드는 게 이제 조금씩 겁나네. 저 새끼는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 하류층. 데이빗. 손 내리시고. 정답은 에디. 중류층이에요. 힌트를 드릴게. 여기 있잖아, 힌트. 군인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선으로 아이를 가르쳤어요.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 안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애 안아주러 빨리 집에 가세요. 아까 먹었던 거 그거 먹지 말고 좀 하나 이렇게 남겼다가 애 갖다 줘야지. 뭘 구조고 처먹어. 다 똥 뺐거든. 여러분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지금. 군인 아빠가 얼마나 나쁜 아빠인지 알아? 제일 아이한테 잘못하는 게 전학이에요. 페스탈로치 선생이 자녀들에게 전학은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별이나 이혼이나 부모의 죽음과 같은 충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난 아무 생각 안 하고 전학 가자. 전학 가자. 아이들은요. 전학을 가면 얼마나 그 힘든지 몰라요. 거기 적응하느라고. 그리고 또 딴 데 가면 애들하고 친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난 또 전학 갈지도 모르는데 정을 줬다가 받을 상처 때문에 정을 또 못 주고 살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또 군인 애들 있는 데만 또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또 그런 데 보냈다가 또 이사장이 그냥 차 지 맘대로 쓰고 막 애들 성희롱이나 하고 막 이런 또 학교를 보낼까 봐 걱정이야. 아, 내가 한민이라고 얘기했나? 안 했지. 그러니까 세상 밖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착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막 그냥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꿋꿋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로 치자면 애드립. 그때 상황에 따라 상대를 막 즐겁게 해주고. 그런 능력이에요. 한 번은 그 키오스크를 딱 갔는데 그 어르신이 잘 못하잖아. 힘들어. 아까도 오다 보니까 버거킹 이렇게 있던데 젊은 친구들은 떠더더덕 하잖아. 나이 들면 못하잖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우물한 개구리이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면 옛날 전철도 못하는 사람 그런 별들 많아요. 나 여기 와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별은 딱 나가서는 진짜 버스를 못 타고 다녔대. 맨날 그냥 뭐 끌어주는 운전병 있던 그런 걸 차를 타고 다니다가.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잘못됐대. 이거 싫어하니까 내 실명 공개는 안 할게. 근데 그분이 뭔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안 좋게 됐는데 그 비리를 고소 고발하고 터뜨린 사람이 누구게? 운전병. 어떻게 알았어? 그 사건 아는구나. 운전병이야, 운전병. 다 듣잖아. 근데 그분이 항상 저런 데 딱 차를 세울 때 연석과 거리가 뭐 10cm 이상 벌어지면 조인트를 깠대. 야, 똑바로 세! 막 이러고. 그게 뭐 중요해? 뭘 중요해? 그러니까 그냥 하다가 그냥 여러분도 지금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그렇지. 아니야, 운전병이 없잖아, 아직.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자기는 운전병이 아니라 기사 아저씨나 버스 기사 이런 분한테 잘해줘야지. 자,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게 기른 거야. 엄마도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 그러니까 오늘 딴 건 다 까먹어도 좋아요. 오늘 집에 가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 대화. 야, 너 뭐 오늘 수학 공부했어? 이런 게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취조입니다, 취조. 여러분, 애들하고 대화하기 제일 좋은 거는요,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저도 힘들어요. 하루는 이렇게 강의하고 집에 딱 갔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문을 딱 열면 누가 제일 먼저 반겨 맞아주죠? 강아지만 튀어나와, 강아지만. 우리 집에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컴퓨터만 하고 자빠진 거야. 근데 하루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뒤통수를 뻑 깔기면서, 야, 인마. 3년밖에 안 키운 강아지는 아빠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달려와서 꼬리를 흔들어 주는데 25년 먹여주고 재워준 넌 이 새끼야. 내다보지도 않아? 인사도 안 해? 그랬더니 날 쓱 쳐다보더라고. 아빠, 난 꼬리가 없잖아. 이러고. 여러분 자녀들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얘도 에디 같은 애가 돼가고 있구나. 빨리 걱정하시면서 손을 딱 내미세요. 아들아, 따라. 손가락 중에 깨끗한 손가락이 있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도 깨끗한 손가락이 있대. 뭔지 맞춰봐. 자, 큰아들 얘기해봐. 큰아들, 손가락 중에 뭐가 제일 깨끗하니? 이렇게 물어서 5초 동안 대답이 없으면 이미 여러분과 벽이 있는 거예요.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둘째 아들 얘기해봐. 왜 입을 꽉 다물고 있어? 자, 손가락 중에 뭐가 제일 깨끗하니? 맞춰봐.
그럼 뭐요? 엄지. 여러분, 엄지는 보증 쓸 때 쓰는 거야. 보증 쓸 때. 보증은 절대 쓰면 안 돼. 엄지 아니란다? 그다음 뭐야? 새끼? 여러분, 이름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름에. 어? 약지. 그렇지, 약지. 최근에 여러분들 협상의 기술이라는 드라마, 뭐 시간이 없어 못 보셨겠지만, 나 좀 이따 보여드릴게. 거기 악당 역으로 전무가 나오는데, 이름이 하태수예요. 하태수. 작가들이 아무 이름이나 적는 게 아닙니다. 하수야, 하수. 자기 딴에는 굉장히 무슨 테크닉을 쓰는 것 같아도 하수기 때문에 이름을 하태수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지, 검지, 중지 쭉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 약지가 제일 깨끗하다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약지가 제일 깨끗해. 왠지 알아? 우리가 보통 코딱지를 빌 때 새끼손가락으로 파가지고 엄지하고 검지하고 비비다가 가운데 손가락으로 튀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랬을 때 아이가 웃지 않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 아이와 벽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웃기는 개그맨들이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못 웃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 부하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도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의 눈빛이라든가 약간 삐딱하게 바라보든가 아니면 다리를 떨고 있다든가 뭔가 바디랭귀지의 사인을 읽을 수 있어야만 여러분이 진정한 소통의 달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입니다. 모든 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웃을지 안 웃을지, 화를 낼지 안 화를 낼지, 내가 서강대교를 건널지 안 건널지, 이 모든 게 나의 선택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군인이니까 무조건 따르세요 그랬다. 그때 나 엄청 혼났어. 요즘 군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불법적인 그런 거는 명령이라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선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난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야, 선거 뭐 사무실 뭐 가서 서버 떼와라 그러면 이 명령이 내가 지켜야 될 명령인지 아닌지, 여러분 솔직히 웃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들 제 강의 없어질 뻔했어요. 세상 바뀌면 저 이렇게 강의 못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야, 너 강의 그렇게 하다 잡혀가. 난 상관없어요. 이미 잡혀가 봤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에도 갔었어요. 국정원 들어갈 때는 모든 걸 다 텁니다. 오늘처럼 핸드폰도 못 갖고 오게 다 털고 들어가야 돼. 강의로 들어갔지. 강의. 잡혀간 게 아니고 강의로. 국정원 강당 이렇게 500명 들어오는 데에서 와, 전 직원 대상 강의를 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하하하하. 여러분은 아마 신원조사도 안 하고 강사를 불렀나 봐요. 허허허허. 여러분, 근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거 아시고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 옛날에 개그 콘서트 거기 나왔던 친구들 불러다가 파티한 적 있죠? 모르세요? 여러분 핵심이 아니구나. 전 정권에서 여러분들 우리 개그 콘서트 팀을 불러다가 국정원에서 파티를 열어줬어요. 하하하하. 코너 재밌다고. 그 코너가 뭐였냐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대통령이 나오면은 이제 그 전까지 원효가 뭐 안 돼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오래 뭐 그 코너 기억나세요? 그 코너 멤버들을 데려다가 파티를 열어준 거야. 근데 그때 옆으로 쓱 누가 오더니 누군지 모르겠대. 다 검은 양복으로 입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대. 귀에다 대고 적당히 해라. 귀에다 대고. 왜냐면 그때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좀 바보같이 나왔던 그런 코너였거든요. 적당히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500만 원씩 딱 봉투에 넣어서 보내줬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코너 사라진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없앴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얘기를 직접 강사가 와가지고 유머 시간에 들을지 몰랐죠. 근데 지금 몇 사람 떨고 있습니다. 봉투에 500이 아니라 5,000이 있었는데 배달 사고 난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세상은요, 내가 저질렀던 어떤 거 남들은 다 모르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택의 순간. 사람들은 뭐에 갈등하는 줄 알아요?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까?
근데 그게 순간적인 바보 같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따지지 말고 일단은 이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를 빨리 떠올리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천국, 지옥, 극락 이런 게 있다고 믿으시면 예스, 없다고 믿으시면 노에 손 들어보세요. 천국, 지옥이 있다. 예스, 손 들어보세요. 천국, 지옥이 있다. 오케이, 손 들이시고. 그런 거 없다. 노, 손 들어보세요. 노. 오케이, 손 들이시고. 지금 여러분이 손 드신 거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야, 요즘 AI 공짜로 쓸 수 있는 거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옛날 흐릿한 흑백 사진을 이걸 선명하게 또 만들어 주더라고요. 난 뭐 이런 거 포토샵도 모르는데 그냥 집어넣으면 딱 보여주더라고. 그 다음에 이게 흐릿하던 우리 옛날 가족 사진도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만들어주고, 이것도 또 이렇게 막, 지브리풍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근데 공짜로 이번에 이거 하면서 배웠어요. 이거 하면서. 이게 우리가 가족인데요. 아버지, 엄마, 그리고 우리 누나, 그리고 저는 뭐, 훨씬 만화에서 이쁘게 잘생기게 보여줬지만, 우리 누나는 보세요. 원래 이뻤어. 원래 이뻤어. 근데 우리 누나가 학교 선생님을 했었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누나, 왜 선생님 그만둬? 이 좋은 거를.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제가 지난번 만났던 그 육사 출신 그분, 지금 미국 가 계신 그분, 누가 보면 참 막 뭐라 그랬을 거야. 아유, 안 됐어. 저 친구. 진급도 못하고. 아유. 그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학원 선생님을 하거든. 단위가 달라. 여기서 버는 돈하고. 그 돈도 많이 버니까 애들도 더 좋아해. 아빠 군대 있을 때보다. 아빠 학원 안 가? 막 이래 애들이. 그러니까 그분도 여기서 군대 진급 못하고 그렇게 그만두셨을 때는 답답했대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풀릴까? 근데 오히려 지금은 더 잘 됐어. 차도 막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말이야. 물론 그 물질적인 게 나의 행복과 불행 이걸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애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요즘 같이 애들하고 가서 그 뭐 피클볼인가? 뭐 그런 것도 하고 같이 애들 데리고 나가서 골프도 치고. 와, 여러분들 여기 골프장. 와, 여기는 그나마 싸지만 일반 골프장 가면 여러분 월급에 치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미국은 엄청 싸다? 쌀 때 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15,000원만 내도 18홀을 돈단 말이에요. 캐디도 필요 없어, 캐디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급을 못했을 때 난 별 다는 게 내 어릴 때 소원이었는데 그렇더라도 못 따더라도 그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누나가 그만뒀을 때 왜 그만뒀냐고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상훈아, 원래 선생님들은 애들을 사랑해야 돼. 처음엔 내가 애들을 사랑했는데 요즘 너무 애들이 무섭고 꼴 보기 싫은 거야. 선생님은 애들 꼴 보기 싫으면 그만둬야 돼. 애들이 꼴 보기 싫은데도 선생이 학교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딱 그만뒀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이혼도 하셨어요. 이혼. 남편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럼 이건 옛날 같으면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거야. 어떻게 이혼을 해. 근데 얼굴이 반반하니까 건물주가 달라붙은 거야. 성수동에 땅 한 800평 가지고 있어. 건물 한 8층짜리 갖고 있고. 지난번에 만나서 전화, 성수동 땅값이 요즘 한 평에 얼마인 줄 알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한 평 떼어줄 것도 아니면서. 요즘 한 2억 좀 부르는데 좀 더 얼른 팔라고. 2억 곱하기 800 해봐. 얼마야? 28에 16. 한 1,600억 하나? 그 사람이 매형이 됐다고 내가 좋을 것 같아? 개뿔. 아무 이득이 없어요. 강의 때 이렇게 소재로 써먹기는 하지.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좋은 거라고 생각해도 그게 나한테는 별로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남들이 봐서 불행한 건데도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아까 사실 이것도요. 우리 엄마가 왜 이 국립묘지 가서 나랑 사진을 찍었나 나중에 알아본 얘기인데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해가지고요. 이날 사진 찍고서 그냥 약 드시고 돌아가시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남기려고 국립묘지를 간 거래요.
난 엄마가 묘비를 붙잡고 막 울길래 난 우리 집에 무슨 유공자 집안인 줄 알았어요. 아무 묘지나 자꾸 울었던 거래요. 아무 데서나 펑펑 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울면 그래도 멋있어 보이잖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프신지. 자, 그래서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세상은 딱 둘로 나뉩니다. 깔때기 같은 사람과 빨대 같은 사람. 깔때기 같은 사람은 매사에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깔때기인지 빨대인지 또 알려드려야지. 가로 시작하는 단어 아무거나 좋습니다. 머리에 하나 떠올려 보세요. 가. 맨 앞에 계신 분. 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가. 가나 초콜릿. 오케이. 그 뒤에. 가족. 그 뒤에. 가위. 그 다음에. 가장. 오케이. 보셨죠? 두 번째 앉아 계신 분은 이 와중에도 가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계신 분은 뭘 초콜릿이나 달달한 거나 빨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왜 이빨에 충치만 생기나 충치만. 가장의 무게가 힘든 거야. 가장의 무게가. 오늘 집에 가서도 애들하고 끝말잇기 같은 걸 해보세요.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야. 깔때기 같은 애들은요, 단어가 긍정적입니다. 가정, 정상, 상식, 식사, 사랑, 랑데뷰, 뷰티풀, 플라워, 원앙소리, 리본. 부정적인 집안의 빨대 같은 애들은 가정법원, 원망, 망신, 신음, 음란물, 물침대, 대실 25,000원. 매사에 부정적 단어만 이야기합니다. 아, 대실이 왜 부정적이냐고요? 쉬러 들어갔다가 무릎 까지고 막 더 피곤해서 나오는 게 그게 대실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내가 쓰는 모든 단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 단어. 이번에 그 신병3에 나온 중대장. 얼마나 긍정적이야. 웃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위에서 뭘 딱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가 모르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아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다니 아유 자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시간 좀 여유를 갖고 말이야. 최대한. 그리고 내가 누굴 만나러 갈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만약에 이제 그 한식집에 간다. 그러면 한식집에 가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조크들 이런 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가지를 내가 얘기해 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머 아재 개그야 막 그러는데 그 아재 개그를 잘 쓰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개그맨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나 이번에 미국 가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때 병서 형이 야 달러 줄까? 그러더라고.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개그맨이 아 형님 그 나이에 뭘 딸을 낳아줘 아들이나 낳아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크를 하는 거야. 갈비집에 가도 그냥 시키지 않아요. 등심 먹을까? 안심 먹을까? 그럼, 아유, 작가님 안심하시고 그냥 등심으로 시켜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식의 말장난을 잘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도 좋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웃고 있지만 천국 지역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미 답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소통을 이제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보검이 있어요. 아더왕의 검을 하나 뽑아세요. 다 여러분도 갖고 있는 검입니다. 이게 뭐죠? 인간 몸 정중앙에 있어요. 이걸 잘 놀려야지 안 그러면 법정 갑니다. 때로는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딱딱해지기도 하는 여러분 몸 가운데 있는 이것. 빨갛게 생긴 이것. 그렇습니다. 혀입니다. 혀. 혀가 바로 여러분들 소통을 위해 가장 소중한 나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MC들 보면요. 부럽죠? 나도 부러워요. 재석이 같은 애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놀러 다니면서 뛰어다니고 돈 벌고 쟁반 맞고 돈 벌고 별의별 얼마나 좋아. 기한이라는 애는 막 울릉도에다 이사가 뭐 하나 지어주고서 막 돈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내가 무슨 돈 벌러 군대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군인이 됐을 때는요. 적어도 고려시대 같은 무신 정권을 꿈꾸고 온 거 아니잖아. 민주화 자유의 나라에 살면 언젠간 또 우리 무신 정권 내면 그때 여러분 잡으시면 돼. 근데 지금은 자유민주국가잖아.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야. 세상을 바꾸지 말고요. 전 옛날에요. 이런 얘기하면 여기서 잡아갈지도 모르는데 베트남이 이렇게 멸망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난리 났었던 저 기억 태어나기도 전이죠. 70년도. 나도 그때 초등학생이었다. 근데 내가 말해가지고 나 그때 끌려갈 뻔했어.
막 나라가 망한 것처럼 우리가 망했다는 식으로 막 그랬잖아. 물론 마음은 아프지. 우리가 가서 얼마나 많이 피땀을 흘렸어요. 근데 내가 그랬다. 근데 어쨌든 베트남은 통일은 된 거네. 이런 얘기하면 잡아가지. 근데 지금 보세요. 어쨌든 우리도 월남에 가서 마음대로 놀고 뭐 꾸옥인가 뭐 거기도 가고 뭐 다낭. 아플 땐 다낭 가세요. 몸이 다낭. 그런데 갔다 올 수 있던 게 세월이 흐르면 저렇게 바뀔 거라는 걸 미리 내다보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베트남 갈 때 베트남 워리어, 히어로 그거 쓰고 모자 쓰고 들어간 사람 있잖아. 알죠? 뉴스에서 봤죠? 베트남 참전용사 그 모자 쓰고 베트남에 관광을 간 거야. 그 사람 3,000불 벌금 받았어요. 3,000불. 관광도 못하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갖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사에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저 사람이 원하는 답을 바로바로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들어보세요. 깔때기가 돼서 들어보고 관찰하고 그들의 반응을 좀 보고 그리고 결정하시란 말이에요. 결정할 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대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이제 준비하세요. 영어 회화 공부를 위해서 단어 공부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매일 아침 보고할 때는 왜 단어 준비를 안 해? 멋진 단어 몇 개만 알고 있어도 저 친구 빠삭하게 잘하네. 숫자 몇 개만 탁 절절절 얘기해도 얼마나 잘 알아. 그런 걸 잘 생각해야지. 우리나라 K2 전차 잘 만들었어. 와, 폴란드 막 수출도 하고 말이야. 도강도 문제 없습니다. 이게 4.5m까지 그냥 땅 밑으로 바다 밑으로 갑니다. 4.5m 맞나? 뭐 이런 얘기를 막 툭툭 던지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들을 때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앞으로 하는 말들은 무조건 아무 말 튀어나오지 말고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이 친구가 하태수입니다. 나중에 잘리는 전무 하태수. 이런 기술적인 것만으로 상대를 낚으려고 그러면 상대는 이걸 모를 것 같아요? 다 합니다. 개장수가 시골 마을 들어가면요. 껑껑 짖던 개들이 조용합니다. 똥개들도요. 개장수의 출현을 알아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협상의 기술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은요. 역시 진실이에요. 진실되게 내 마음이 통해야지만 이런 합치는 기술들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낮아져라. 제가 이제 배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교훈이 요기되자 당위인여. 네가 높아지려고 그러냐? 그럼 낮아져라. 처음엔 저게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린가 했는데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진정한 리더가 되고 존경받는 그런 장교가 되시려면요. 정말 낮아지셔야 돼요. 과연 딸은 여기다가 딸기떨이 대신에 뭐라고 적어놨을까요? 이걸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애드립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작가들은요,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조달합니다.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누구나 저처럼 여러분 제 마음속에도 성공하고 싶은, 어디 가서나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나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래.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못되기 때문에 일찍 포기하는 변명이에요. 누구나 다 어디서나 존경받고 싶어 해요. 그러려면 내 모습을 누군가 찍었을 때 시청률 높은 드라마와 같은 감동과 재미를 주셔야 돼요. 오늘도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위층에 할아버님이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냥 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드라마에 나와야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다 인생은 연기예요. 연기. 여러분 전쟁이 마냥 났잖아요. 월남전에서 싸우셨던 분들 이렇게 싸우는 건 영화에서 나오는 건 다 이렇게 갈기야. 무서우니까. 하지만 진짜 내 영화에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거기서도 멋진 연기를 펼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조금 설명한 걸 한번 보세요.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바람잡이들을 세워놓으세요.
그럼 작가가 이거를 하늘아래서 뚝 떨어지게끔 창조했을까요? 아니요.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뉴욕에 어떤 맹인이 저는 앞을 못 봅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동전을 안 줬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문구를 싹 고쳐줬더니 돈을 많이 줬어요. 뭐라고 그 문구를 고쳐줬죠? 저런 분은 책을 많이 보거나 유튜브를 많이 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유튜브 좀 그만 봐. 오늘 하늘이 아름다운가요? 저는 그 하늘을 못 봅니다. 뭐 이렇게 문장을 딱 써주면 사람들이 막. 그리고 오늘의 핵심.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이유. 코미디 작가라고 제가 남을 많이 웃겼던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웃겼던 개그맨들에게서 그 힘을 북돋아 줬던 것 뿐이에요. 야, 넌 된다. 박준영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막 무를 갈아주세요. 뭐 이런 애. 근데 걔가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아무도 안 썼어요. 그때 내가, 야, 네 시간이 올 거야.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저는 그 얘기를 준영이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신인 개그맨들한테 다 했어요. 어떤 애들은 와서 막 항의해요. 짜가지, 된다고 그랬는데 저 왜 안 됐어요? 내가 너 언제 된다고 그랬어? 난 저 된다 그랬지. 해봐, 그래도. 열심히 해봐. 지금 그 친구 자동차 세일즈맨이에요. 걔가 이제 자동차를 훔치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훔치고 싶은 차를 팔아드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범죄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한 번은 제가 그 DB생명에 가서 와 여러분들 개그맨을 갖다 모델로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하하. 그게 누구였냐면 이제 김생민이라는 애였는데 생민이 알죠? 연예가 중계. 그 친구 지금 방송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유튜브 강의에선 이런 거 못 들어요. 생민이는 그냥 정말 실수한 거야. 걔보다 훨씬 성폭행 강간했던 많은 개그맨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지금도 방송 나와. 근데 생민이는 왜 매장됐는지 알아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자기가 돈 벌어서 롯데 캐슬 살아요. 돈 벌어서 짠돌이처럼 해가지고 돈 자랑을 했는데 한 번도 자기랑 일했던 작가들, PD들한테 한 번도 밥을 안 샀던 애야. 한 번도.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됐을 때 주변에서 아무도 생민이 한번 그래도 다시 써주죠. 이런 말 한 사람이 없던 거야. 지금도 타워팰리스에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몇백억짜리 아파트에서. 그게 행복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내 주변에 세 사람만이라도 아닙니다. 그 친구가 그럴 친구가 아닙니다. 이럴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 자업자득 여러분이 만든 결과예요. 오늘도 제가 강의하면서도 한 100마디 하다 보면 한두 마디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걸 가지고 꼬투리 주시키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내가 버스 탔었는데 나 아주 지랄하는 거야. 안 갔잖아.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X될 뻔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거를 진짜 판단 잘해주신 가서 그 컵라면 먹은 병사들한테 칭찬해주고 싶어요. 컵라면 먹고 서강대 넘어가지 마.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렸잖아요. 아니면 전모 씨처럼 화끈하게 해버리든지 화끈하게 잡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었던 거야. 판단력.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명심하세요. 항상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건 야 강의평가에 정치적인 얘기라고 했어. 군인들 앞에서. 사실 제일 강사들에게 짜증나는 얘기는요. 오자마자 강사님 성적인 얘기는 요즘 안 됩니다. 성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종교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강사 입을 막고서 뭔 강의를 시키는 거야. 여러분 정치 얘기, 섹스 얘기, 그 다음에 무슨 종교 얘기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정치인이 섹스하다가 회개하는 얘기가 제일 재밌는 얘기예요. 그걸 막 못하게 하잖아. 못하게. 입을 막 막아놓고 전부 예술가들은 좌파야 막 이러지. 저도 이제 영화계도 있었고 방송계도 있었으니까 성향을 잘 알아요. 그들은 좌파가 아니라 자기 입을 막으면 거기에 대한 저항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 저만 하더라도 코미디 작가가 그런 일을 겪었을 것 같아요? 겪었어요. 옛날 80년대는 저희가 작품을 쓰면요.
KBS 계단 밑에 가면은 그때는 이제 안기부였구나. 와가지고 검열을 해요. 그럼 내 대본에 막 빨간 줄을 쳐요. 그때 얼마나 짜증났었을까. 근데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어휴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또 대통령이 바뀌니까 또 그다음에 검열을 하네. 그러니까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대통령 원하는지 아세요? 정말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가 되냐면 진심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덮지 않고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제일 먼저 사실대로 보고해 줄 줄 아는, 그래야 문제 해결이 빨라요. 덮고 덮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시잖아요. 영원히 덮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강의했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나도 좀 자괴감이 들었어요. 뭐 내 강의를 다 들은 건 아니지만 10년 동안 한 번씩은 그래도 이 중령, 대령쯤 제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왜 판단들을 못 하셨을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웃게 하는 거. 웃게 하기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투리. 이게 돌려 말하기 기법인데 이게 참 필요해요. 이 소리가 제일 큰 거 들리나? 그 소리가? 그쪽에서? 이봐, 요즘 빨리 치우지 그래. 그러지 말고, 잘 먹었다. 그럼 애들이 치울 거 아니야. 지붕 개량하고 왔어. 야, 머리 좀 잘라. 그게 뭐야? 하지 말고, 야, 지붕 개량 좀 해야 되겠다. 야, 너 벌초 좀 해라.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단 말이야. 맞을만요? 멋있습니다. 너도 벌초할 때가 됐는데 거리가. 이렇게 돌려 말하는 기법이 있어요. 이게 지휘관들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면요, 밑에 사람들도 기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말하기. 남규리 씨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난처한 질문이죠. 되게 그 질문 되게 쉬운 질문이야. 하면서 이렇게 쉬운 질문을 봐봐요. 이건 여러분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어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면 무조건 답은 반대로 하세요. 무조건 반대로. 아이고, 쉬워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저거는. 그래 놓고, 남규리 씨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야, 이거 힘든데 누가 할까? 쉽다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못하겠는데요? 야, 쉽다며. 그거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이것을 벗어나려면요,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말하는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리고 딱 다 결혼하신 분들이라 그러기도 하지만 여자랑 이렇게 좀 얘기를 걸고 싶을 때도 저기 이쁘십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기분 나쁘다고, 날 이쁘다고 바로 얘기하면 이 다방의 인테리어 이쁘죠? 예, 이뻐요. 근데 아가씨 얼굴이 더 이쁜데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1단계, 2단계. 인테리어가 이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머 이쁘네요. 근데 아가씨 얼굴이 더 이쁜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딱 와닿잖아. 근데 여기분들은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놈들은 바람둥이니까 이런 놈은 걸으세요. 그냥 무조건 나를 위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양배추 달아요. 이만 해줄 그런 놈들을 찾아야 돼요. 양배추 달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이 길어서 넘어갑시다. 이건 이제 최욱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제가 신인 때 첫 방송 듣고 너는 앞으로 엄청나게 뜰 거다. 내가 만난 4,000명의 개그맨보다 네가 훨씬 말을 잘한다. 라고 말을 해줬는데 정말 지금 7년 만에 하루에 한 2만원씩 법니다. 하루에. 어마어마하죠. 광고 붙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광고 붙는 게. 자, 그래서 아까 물었던 질문, 천국은 있을까? 없을까? 드디어 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있다고 믿으신 분, 예스. 잘 봐요. 당신 말대로 죽었더니 있어. 그럼 어디 가요? 그렇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있다고 믿었는데 죽었더니 없어. 그럼 어딜 가요? 꽝이야, 꽝.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없다고 당당하게 손드신 여러분의 미래를 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없다고 그랬을 때 죽었더니 없을 수 있어.
그럼 죽고 나서 막 보람상조가 들리게끔 막 웃습니다. 하하하, 내 말이 맞잖아. 죽었더니 아무것도 없잖아. 하하하. 그래봤자 꽝이야, 꽝. 개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 그러나 당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죽었더니 어라 있네? 그러면 당신이 갈 곳은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은 내가 왜 열받고 강의를 막 빨리 끝내줘야 되겠어? 싹 다 고쳐놓고 가야지. 지옥 갈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데 답답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물어볼게요. 유머의 장점은 실수를 그냥 오뚜기처럼 잊어버리고 다시 쓰는 거야. 누구나 다 실수한단 말이야. 여러분도 어렸을 때 똥오줌 쌌잖아요. 어렸을 때 똥 싸고 내가 기적에 똥을 쌌어. 그러고 여러분 인생 끝낼 거예요? 매번 똥오줌 싸다가 수천 번 그걸 갈아주는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 나도 똥오줌 가리는 이런 군인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 그건 잊어버려. 그 다시 한번 합시다. 그럼 나 이제 좀 가서 일찍 쉬어야 되니까 잘 생각하고 손을 좀 들어요. 한 명이라도 여기 없으면 난 끝까지 그냥 그렇다고 내가 자유를 박탈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알아서 손 드세요. 자, 천국 지옥 생각해 보니까 있다. 예스. 손 들어보세요. 천국 지옥 있다. 오케이. 손 내리시고. 그래도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면 없어. 손 들어봐. 응? 손 든 거예요? 뭐 원샷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강제적으로 내가 손을 안 들었더라도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를 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달라져요.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딱 두 군데, 삼성 사장단하고 여러분을 제외하고는요, 이런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제가 삼성 사장단은 딱 32명 모셔놓고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이 주신 강의로 10배를 더 줬어요. 10배를. 와. 우리 집까지 차를 보내줬어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올라오라고 문자를 찍어줬는데 개뿔 개나리 회관인데 거기 왔더니 개뿔 아무것도 없는가? 개나리도 없어. 벚꽃도 다 지고 지난주에 부르면 벚꽃 봤을 거 아니야. 만수형 대신 날 좀 먼저 불러주지. 그런데 그분들한테 똑같이 강의를 했을 때 두 사람이 끝끝내 없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그 두 명이 양팔을 들더라고. 있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저한테 오시더니 명함을 주시는데 삼성의료원 원장님이셨어요. 제가 천국 지옥은 정말 믿지 않고 살아왔는데 와, 내가 50년 만에 정말 내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언제든 아프시면 저희 병원 오십시오. 하하하, 특진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안 갔어요. 지네 회장도 못 살려내는 그런 병원에 내가 왜 가겠어요? 여러분한테 아직도 심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하나 내고 그러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까도 전학 얘기하면서 여러분 몇 사람은 벌써 얼굴에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애들한테 못할 아버지가 됐구나. 못할 엄마가 됐구나. 전학을 지금 3번째, 4번째 갔네? 저도요, 8번 전학을 시켰어요. 원치 않았지만 제 일에 따라 왔다 갔다. 전 그때마다 아들이 그냥 열심히 잘해서 또 독립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오는 게 말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군부대에서 핸드폰 나눠주고 싸지방 가서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으면 너 이 새끼야 왜 맨날 핸드폰만 봐? 왜 게임만 해? 하지 말고 그런 애들이 이제 드론 병으로 키우는 거야. 드론 병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린 알아냈죠. 이제 전쟁에 이기려면 2가지 무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드론. 두 번째 자주포. 그게 전쟁의 방향을 바꿔놨잖아요. 응? 탱크? 아유, 진흙탕에 빠지니까 쓸모도 없더라고. 그리고 그냥 요즘은 자주포에서 그냥 칩을 심어가지고만 알아서 그냥 대포가 나가서 그냥 죽여버리더라고. 포탄을 잘 만들어. 포탄. 포탄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풍산. 어디 토부대요? 풍산 가서도 강의했잖아. 그랬더니 회장님이 나한테 코인을 줬어. 코인. 이거 기념 주합니다. 이러면서.
오늘은 계룡대에서 뭘 줄지 기대가 되는데 뭐 남은 거라도 좀 주세요. 남은 거, 빵 남은 거 있어. 근데 우리 아들 전학 갔다는 얘기 말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우리 아들. 근데 병원을 데려갔더니 역시 원인은 하나예요. 부모 잘못이야.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따따붙다 하듯이 마누라한테도 얼마나 내가 잔소리 했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혼을 저한테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더니 뭐 자동으로 하여튼 이혼 되게 만들었어. 서류상으로는 이혼이 됐어요. 근데 이혼이 되고 나니까 제일 상처 입은 게 누군지 알아요? 아들이 아들. 엄마 아빠가 헤어진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아들을 정신 치료를 해줬더니 정답이 나왔어요. 아, 교수님 잘 아시잖아요. 아, 강의 다니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 긍정의 힘이죠. 그래요. 긍정적으로 아들하고 시간을 더 보내보세요. 강의를 줄이고요. 애들하고 더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요. 정말 등산도 같이 가고 온천도 같이 가서 막 등도 밀어주고 같이 자전거도 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더 큰 변화는 역시 충격이야, 충격. 아들아! 우리 퀴즈대회 한번 나가자. 그런데 안 나가. 아이, 나가자. 나가서 떨어지더라도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제가 한 8년 전쯤에 퀴즈대회를 나갔어요. 우리 아들하고. 1등 하면 얼마죠? 5천만 원. 와. 과연 내가 그 대회를 나갔어. 10단계를 거쳐서 5천만 원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예스? 못 받았다 노에 손 들어보세요. 예스 손 들어보세요. 받았다 5천만 원. 5천만 원. 손 내리시고. 요거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노! 손 들어봐. 노.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이 긍정의 힘이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니야. 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속으로는 못 믿어도 그냥 그래요. 믿어줄게요. 왜 연기를 못해? 그렇게 손들면 당신들만 손해야. 집에 못 가 지금. 그럼 끝내야 될 시간인데 이 구멍들이 있잖아, 구멍. 여러분 어디나 또라이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러나 그 또라이가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 그렇지. 위기의 순간에 룰대로 해야지. 웃기지 마. 야, 못 들어와. 5번씩 끊어줘야지. 그래야 실패하지. 또라이가 가끔 술도 처먹으러 나가야 돼. 그 전화를 안 받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참 희한해요. 어떤 흐름이 있어, 흐름. 여러분은 그분이 대통령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나는 12년, 13년 전인가? 그 성남시에 처음 강의를 갔을 때 확 느꼈어요. 그때는 거의 그 사람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을 때예요. 근데 갔더니 아침에 공무원들이 대빨이 나와 있는 거야. 무슨 교육받으라고 1시간씩 일찍 나가고. 강사가 그런 데서 강의가 돼? 여러분 교육합시다. 그럼 더 막 자빠져 잘 텐데. 그래서 첫 마디가 여러분 시장이 밉죠. 이렇게 교육받으라. 이게 싫죠? 싫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슬쩍슬쩍 날 쳐다보기 시작해. 그러면 저 또라이 같은 시장을 경기도로 도청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도청으로 보내자. 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자, 이재명을 청와대로. 그랬더니 막 공무원들이 이재명을 청와대로. 왜냐면 다 싫으니까. 얼마나 싫겠어. 자기들 굉장히 갈구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집안은 그쪽이에요. 국민의힘 쪽이에요. 의원도 있고 그래요. 우리 집안에. 거기서 나 강의도 하고 막 그랬어요. 심정적으로는 나 그쪽이야. 왠지 알아? 그쪽이 훨씬 끈끈해. 강의 그쪽 가면 돈도 많이 줘. 난 민주당 통해서 강의 간 적 한 번도 없어, 개뿔. 그러나 내가 편하게 강의도 하러 다니고 편하게 내가 영화도 만들고 싶고 저도 지금 나이가 좀 먹었지만 하나 지금 셋업 중이에요. 인생은 고목이 이렇게 또 꽃이 피더라고.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스테이지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한 명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도요. 여러분 누가 바꿔주는 줄 알아요? 내가 바꾸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나를 만난 너, 우리가 나를 바꿔줘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나가서 과연 퀴즈대회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곳은 노벨 문학상
유일한 수상자인 빈터그라스의 작품 양철국의 배경이자 빈터그라스의 고향이다. 양철국, 고향이와 주위, 개들의 세월은 이른바 이곳 3부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빈터그라스 작품의 모태가 된 도시이자 독일의 도시였으나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강제로 자유시가 된 이곳은 어디일까? 답은 단치입니다. 다시 한번요. 단치. 단치기. 단치기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뭐 떨리긴 합니다만 뭐 확실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단치기가 맞다면 부모의 자격팀은 5천만 원을 가져가고요. 아니면 1,500만 원에 만들 겁니다. 우리 아들이 단치. 단치.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대로 올라와서 나를 팍 안아줬어요. PD가 끝나고 나서 그림 좋았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놈이 나를 안았는지 5천만 원 안았는지 의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 아들이 변했다는 게 중요해요. 아빠,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야? 너 마음대로 써! 그래? 그럼 나 아빠, 내가 다녔던 대학은 내 전공에 맞지 않았어. 아빠가 가지 말라고 했던 거기 다시 다녀도 돼? 사실은 내가 걔 인생을 재단을 좀 했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대학을 가서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잘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적어도 날 만나면 예전엔 보는 둥 마는 둥 했지만 항상 안아줘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 끝까지 안 믿었던 그 부정적인 사람들, 내가 병신이었구나. 내가 왜 믿지 못했을까? 내 판단력은 꽝이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2번 다 여러분이 찍은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면 다음번 선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력은 꽝인 거예요, 꽝. 그래서 이제 딱 한마디, 멋진 한마디를 하고 이제 이 무대를 내려갈 텐데, 전 오늘도 여기 오면서 그 계룡대 이렇게 지나오다가 복권집이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 왜 샀냐면 내일 내가 이제 저쪽 구미 쪽에 가서 강의하거든요. 거기 가면 오늘처럼 강의 못해요. 쫓겨납니다. 요 정도만 해도 구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쫓겨나요. 그럼 저는 거기에 맞춰서 또 강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구미에 오니까 구미시를 찬양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로 강의 시작할게요. 구미였다고 이러면서 퀴즈 맞히세요. 예, 복권 드릴게요.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복권을 샀어요.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그러면서 그냥 주는 줄 알아? 계룡대에서 내가 사온 겁니다. 계룡대 혼이 담겨 있는 이건 될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래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닥치는 일이 좋든 나쁘든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긍정적으로.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웃음을 주며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딱 끝내고 한 4년 전에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그때도 대전 컨벤션 센터야. 노르프 페인트 대리점 사장님들 320명 왔을 때거든요. 회장님이 오시더니 신 교수님 강의 잘 들었는데 저희가 바로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요거 좀 뽑아주세요. 여러분 경품 추첨은요 그게 다 룰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아까 선물 하나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경품 추첨은 못하겠고 진짜로 난 한 번도 이런 거 잘 안 된다. 그런 분 없어요 혹시? 진짜 난 어디 가서든 로또 한 번 된 적도 없고 경품 한 번 된 적도 없고 그렇지. 저런 사람은 오늘도 안 돼. 오늘도. 왜 나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냔 말이야. 난 안 돼요 이러고. 이런 사람에게 그걸 없애라고 긍정적으로 선물 하나 저분한테 줄게요. 네, 시계입니다. 시계. 네.
자, 강의 끝나고 저 뒤에 뛰어가세요. 저 위에 거. 시간 잘 맞아요. 8시 11분. 예. 11분 지났어. 내가 무슨 돌아가는 택시기사도 아니고 왜 강의를 안 끝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추첨을 딱 할 때도요. 얼마나 부정적인 줄 알아요? 회장들이 와서 나한테 저기요 1등은 7번 좀 뽑아주세요. 미리 다 로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동창회 같은 데 가면 다 뽑는 거. 아무거나 뽑아들고 그냥 외치는 거야. 몰랐지? 그러니까 앞으로 모임에 가면 나 같은 MC들한테 미리 와서 물 한 잔 주면서 저 28번이요. 28번 슬쩍 반띵 그러면은 여러분 걸 뽑아주게 돼 있다고.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반씩 뛰어가면 얼마나 좋아. 어? 근데 공정하게 나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공정하게 하려고 제주도 여행권을 뽑는데 물어봤어. 자, 긍정 강의 여러분 1시간 반 들으셨어요. 진짜 테스트 해볼 시간입니다. 제주도 여행권을 제가 뽑아야 되는데 요게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될 겁니다. 자,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는 320명이 손을 다 들면 이게 긍정의 힘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옵니다. 뜨고 보세요. 난 이러려고 그랬었어. 근데 개뿔. 맨 앞에 계신 분만 혼자 손 들어. 안양 지점인데 안양 점이다 이러고 어?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 그때 저한테 뽑으라고 그래서 뽑아드렸어요. 자, 흔들어서 공정하게 뽑을게요. 제주도 5박 6일 여행권의 주인공은 안양 지점. 그때서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손들걸.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아무리 강의하면서 긍정의 힘을 믿으라고 그랬지만 정말 안양 지점이 나올 줄 내가 몰랐어. 내 손에는 천안 지점이 들려 있었는데 내 입에서는 방언이 터지는 거야. 안양 지점. 여러분보다 내가 조금 더 살아보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이 있어. 그 길을 혼자 가려고 그러지 말고 친구들 손잡고 가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면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꼭 아이들과 활짝 웃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열띤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